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안경을 안 쓰셔서 다행인데요. 안경 닦다가 자세 불량이라고 해서 지금 처형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관점에서 두 분은 보셨습니까? 전 박사님. 이제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소위 이제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 뭔가 좀 무시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충성적인 그런 그 존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것에 좀 방만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태도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물론 뭐 장성택이도 건성건성 박수 친다 그걸 이제 하나 이유로 또 삼았고 처형에 그다음에 현영철이도 뭐 졸다가 또 이것도 처형의 그 하나의 빌미로 또 삶았고 이 전체가 이래 보다 보면은 김정은 자체가 갑자기 이 소위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그 체제의 취약성 자체가 지나치게 아직까지 그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뭐 등등 이러한 데 대해서 이 권력의 취약성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주변의 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존엄성을 그야말로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육책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 때문에 이제 뭐 정파분자 현대판 정파로 몰려서 처형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제 발단이 돼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라고 할지, 그다음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서로 간부들끼리 끼고 덜거나 뭐 여자 관계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이 조사에서. 네. 아마 그래서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정말 그 태도 불량, 불손한 태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미 장성택 자기 고모부 처형 때 권성 박수 쳤다고 그 판결문인가 거기엔 아예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때도 역시 졸았던 장면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호 행사, 뭐 당 7차 대회든 최고인민회의든 김정은이 참가하는 데는 항상 선전선동부가 주관하고 감시를 합니다. 선전선동부가요? 당 선전선동부죠. 근데 지금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꼼꼼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간부가 졸았는지 태도 불손한지 아니면 자세 불량인지. 근데 거기에서 아마 뭐 좀 제대로 잘 앉아있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발언할 때 진짜 맞다나 이제 뭐 안경을 닦았다든지 해서 조사 시작해갖고 이제 보위부에서 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형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었던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김영진 그 내각 부총리 경우에는 일단 그 공식 권력 서열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적 한 30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미 그 내각의 그 교육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경험을 거쳤고 그 다음에 또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 소위 그 행정적인 나름대로 그 책임 있는 자리를 사실 거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정통 관료에 속하는 그런 비교적 그 인물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좀 들어보셨던 사람입니까? 제 모교인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상을 지냈습니다. 2003년에 고등교육상이 있고 고등교육성, 보통교육성 두 개 있는데 아마 고등교육성 이제 상 지낸 것 같고요. 12년부터 내각 부총리, 그러니까 교육상 겸 내각 부총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이제 당종군으로 볼 때 종에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빼고 이제 내각에서는 부총리 두 번째 소율이죠. 과거에 김일성 뭐 수상할 때는 내각 부총리가 엄청 셌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근데 지금은 강석주가 옛날에 부총리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렇죠. 부총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경제 관련 부총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부총리, 문화상 하면서 부총리도 되고 겸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교육도 이제 하는데 지금 노동당 교육비서
최태복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랫동안 당 비서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 부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교육상 출신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이제 총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열이 높은 사람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부총리 정도를 총살한다.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지금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알까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엘리트들은 어쨌건 이걸 들었을 텐데 부총리가 총살을 당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부총리가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크고 예, 예. 그것에 비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간부급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 소위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아마 많은 그 소문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고위직 간부급을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간부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한다. 주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라기보다는 간부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함으로써 이 간부들이 함부로 아직까지 비교적 그 나이 면에 있어서나 일천한 그런 이 지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그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 차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떤 그 지도력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저는 이 김용진 부총리의 처형보다도 김영철이 뭐 귀향을 갔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야말로 뭐 신복 중에 신복이고 이게 정권을 떠받치는 어떤 뭐 행동대장 같은 역할도 하고 도발을 다 기획했었던 그 인물인데 이 인물까지 최룡에 이어서 또 귀향을 보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얘기가 됩니다. 한 달 정도 이제 혁명화했다는데요. 혁명화라는 건 이제 북한의 책벌, 특히나 이제 당 일꾼들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책벌이 그 준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 경고도 있고요. 경고 중에도 뭐 이제 옴중 경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 그 이제 잘못한 그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처벌을 하는데 결국 혁명화 조치라고 하면은 결국은 출당 아니면 철직,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지 않고 이제 한 달 정도를 노동을 통해서 이제 단련을 시키고 거기에는 사상 단련도 포함되고 육체적 단련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걸 시켜서 복귀시킨다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원정적인 그런 처벌의 형태죠. 근데 좀 봐준 거군요. 좀 봐준 거죠. 그러니까 높은 간부일수록 이제 혁명화시키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해서 혁명화를 뭐라고 하냐면 간부 증표라고 해요. 혁명화 갔다 오면은 이제 간부 증표 갖췄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김영철이가 제 생각에는 군 대장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포스트하면은 굉장히 권위도 높고 이제 뭐 많이 우시되죠. 근데 당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뭡니까 그 조공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다가 통전부장 비서로 임명되면서 당에서 조공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이제 너무 관례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장군 이런 티를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뭐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또 통전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저평통 소기국 이 국가 체계로서 위원회가 됐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아마 그것도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을 엄청 키우고 그 다음에 이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많이 챙기려는 그런 좀 과욕을 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북한 엘리트들 입장에서 처음에 뭐 장성택 그 처형하고 그럴 때까지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현영철 그렇고 그다음에 최룡해도 또 귀양 보내고 김영철 귀양 보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충성을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간부들에 대한 뭐 혁명화 교육을 뭐 강부 징표다 뭐 그런 그 측면은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간부들 중에도 핵심 간부 그리고 또 가장 측근 간부 이런 간부들을 너무 쉽사리 그 혁명화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처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간부들이 이 그 저희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사실 그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의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기들이 비록 충성을 다한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현영철이처럼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아주 온정적으로는 뭐 혁명화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최고지도의 신뢰가 사실 결핍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혹은 그런 정권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갈등 상황도 심화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만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간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형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자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그랬음인지 이 간부들에 대한 소위 그 공포 통치를 해서 억지로 자기 지도력을 그 과시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스스로의 그 단명을 갖고 올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예. 군의 최고 지휘관급이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었는데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조는 모습이 회의에서 공개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했었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김정은의 심리가 내가 못할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점점 불안하니까 저런 자꾸 무리수를 두는 쪽 그런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좀 김정은이 아직 통치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아마 많이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저런 거, 저는 거, 이제 불손한 태도 이런 것들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그러니까 매우 고위 관료들을 많이 처형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고위 관료들하고의 인간적인 유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끼고 오랫동안 혁명을 같이 하고 동지로 믿는다면은 저렇게 처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직 검열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유대도 그런 것들이 지도자와 신하 사이 그런 유대 이런 것들도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불신하고 그다음에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다음에 조치는 아주 과격하게 내리고 있다 해서 장악력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용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귀향도 한 번도 안 갔고 황병서라든가 물론 서열에는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기존에 사실은 그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귀재 중에 귀재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자신감이 사실 있었고 그 자신감 속에서 이 측근이 있거나 또 중요한 그 보직이 직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충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장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사실 믿음을 줬거든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 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간부들 간의 그 권력 갈등이 일어날 수가 사실 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반발하는 형태의 뭔가 다른 일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부와 간부들 간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또 제3의 형태가 일어나 가지고 어떤 그 김정은의 체제를 위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뭐 겉으로는 뭐 최대의 충성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야 또 일단은 생존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러나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그 위험한 어떤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사실 있고 오히려 그 충성에 똘똘 뭉치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의 비수를 들이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는 김부자를 태양에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까? 명절도 태양절, 뭐 광명성절. 북한 간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태양 맞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이제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차 올린다고 합니다. 차 올린다. 미운 사람 예. 이제 승진시켜서 김정일이 김정은 가까이 이제 차 올린다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중간급 없어질 간부들이 이제 그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그룹 중에서 차 올리면은 이제 가까이 보내면 이제 타 죽으니까 예. 빨리 보낸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 간부들의 세태를 반영한 그런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저희가 뭐 조금 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본인들한테 정말 이게 살 떨리는 하루하루의 나이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런 소식을 근데 김영철도 귀양 가서 뭐 노동을 강제 노동하고 왔다더라. 그리고 김일성대 뭐 부총장을 하고 교육부 장관 같은 거 했었던 부총리는 아예 안경 닦다가 처형됐다더라. 이런 소식이 얼마쯤 지나면 뭐 이렇게 돌고 어느 정도 선까지 알려집니까? 사실 그 뭐 처형하거나 이제 총살하거나 그 정도면은 그야말로 아예 그 인간이 아닌 걸로 매장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딱지 다 붙여서 이제 죽이고요. 그걸 강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간부들한테는 이제 강연을 합니다. 사상 교양을 하는 거죠. 이런 놈이다.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 못 받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고요. 그냥 이 소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해지는데 뭐 사실 일반 주민들은 뭐 먹고 살기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뭐 간부들 어떻게 되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고요.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지방 당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주 있거든요. 뭐 양강도 조직비서 같은 경우에는 개비서라는 이제 별명도 붙었는데 지나가는 개 잡아서 계속 저 삶아 먹었거든요. 조직비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해서 인민들이 이제 원성이 커지니까 그게 중앙당에 보고되고 김정일이한테까지 보고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도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저거 계속 자기는 못 살게 울고 이 뭘 상납하라고 하고 뭘 잡아먹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은 한데 보통 아주 높은 간부들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태 박사님, 김광진 위원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